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60명이 이달 초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최저가로 입찰받은 업체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 해고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해화학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양 유단공원 내 친일 행적의 비석이 남아있습니다. 비석 존치와 이전 여부를 두고 광양시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논란입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는 후합니다. 하지만 비엔날레 초반 관람객 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춘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낯선 학교로 강제 배정된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와 원거리 통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바로 남해화학인데요. 해고자가 무려 60명에 이릅니다. 새로운 도급 업체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노동자들은 나흘째 퇴근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지키며 절박하게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이원 기자입니다. 탈의실 바닥에 돗자리를 깐 직원들이 이불도 없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60명이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지난달 30일. 도급업체 선정 공고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받은 업체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벌써 나흘밤을 탈의실에서 먹고 자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거든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원상태로 고용 승계가 될 때까지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원청사인 남해화학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고용 승계를 권고하지 않아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선정된 업체가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가졌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여수산단에서 최저가 입찰제로 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대기업은 남해화학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은 다른 산단 대기업들 역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할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법이 생긴 이후 고용 승계를 권고하는 건 하청업체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영권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 파견 금지법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 파견 금지법이 발생된 이후로는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그 직원을 고용을 해라, 또 계속 채용을 해라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하지만 남해화학을 제외한 여수산단 대기업의 사내 하청업체들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고용 승계를 보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산단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남해화학의 이번 사태가 자칫 하청업체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광양 유단공원 가보셨습니까? 아름드리 나무와 고풍스런 비석들이 아늑하게 조화를 이룬 곳인데요. 이 비석들 일부에 친일 인사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내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비석들 이대로 얼마나 더 놔둬야 할까요?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조들의 재와 문화를 간직하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단공원. 이곳에는 이팝나무를 비롯한 천연 기념물과 함께 참전용사 기념탑 등 역사의 흔적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지금까지 광양 곳곳의 비석들이 공원 내로 터를 옮기면서 기록물로서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토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친일 행적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인사들의 비석이 함께 관리가 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비석은 2개. 일제강점기 한일 합병조약에 앞장서 자기를 받았던 이근호와 함께 비슷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념장을 받은 조혜석입니다. 그러나 단 몇 줄에 그치고 있는 이들의 친일 행적과 달리 청덕 애민비와
휼민 선정비라는 긍정적 문구가 같이 새겨져 있어 방문객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명백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떻게 다시 한번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 올해가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을 정의하는 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 광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며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비석들의 교육적 가치와 존치 방법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불합리한 경제보복과 과거 부정 등 일본의 행태에 비춰 뒤늦은 대처란 지적입니다. 또 친일 인사로 거론된 서정주와 김동진이 지은 시민의 노래를 이번 달부터 공식 행사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비교해 과도하게 신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항일 독립유공자들은 모두 65명. 일제강점기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세심한 문화재 관리가 여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시장의 사과와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 사위에 대한 특혜가 감사 결과로 드러났고 이를 가능케 했던 여수시 행정행위들의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직접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송하진 시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 결과로 시의회 상포특위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재확인됐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재수사와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왕운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00여 명은 오늘 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역별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학교 근거지 위주의 완전 추첨제 배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학교 근거지 위주 배정 방식으로 바꿀 경우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 비엔날레에 비해 디자인 비엔날레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편인데요. 올해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흥행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아이 손을 잡고 또는 단체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작품을 둘러보며 마음껏 사진도 찍습니다. 애들이 체험하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광주에서 하니까 편안하고 자유로운 관람 분위기와 색다른 디자인에 관람객들의 평가는 대체로 후한 편입니다.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막 편하게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는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2017년에는 5,800명이었지만 올해는 1,6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무료 입장객입니다. 주말마다 비가 내린 데다 격주로 찾아온 태풍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태풍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단체라든지 많이 이제 일반 관람객들 주말 같은 경우는 줄 서서 계속 전시장을 입장을 할 정도로. 광주 디자인센터는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학생 단체 관람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관람객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2년 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다음을 위해서라도 홍보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시간당 최고 9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80여 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1,100여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으며 도내 21곳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또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이에 맞춰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도내에서 1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도 관련 운동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사법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수시민 50여 명은 오늘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동참하는 여수 개국본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여수 개국본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촛불 문화제에 적극 연대하면서 지역에서도 시민사회의 열기를 결집해 사법 적폐를 청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산업, 특히 지역방송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떠나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 방송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뛰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에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 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계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미디어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전체 7시설 가운데 6개 시설을 운영 중이고 전남과 전북, 경남, 제주도 등 농어촌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 의원은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고 운영비의 40%를 분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건립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차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 차문화 산업전이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고려 천태 국제선차연구보존회가 주관하는 국제 차문화 산업전은 국가정원 내 동천 갯벌 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전통차 전시와 체험, 문화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호남 차문화 교류전도 함께 열리며 차 관련 농가들도 참여해 전통 차문화 산업 발전이 모색됩니다. 광양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관 사업들에서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고 광영동과 금호동 일대에서 예정된 돌봄센터와 주차장, 공공도서관 등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보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가 순천에 건립됐습니다. 순천시와 전남도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에서 두 번째로 순천에 농아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오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관내에는 2,400여 명의 청각 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경제 전반에서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호남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와 3.1% 감소했고 재고는 2% 증가했으며 건설 수주액은 62.5%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대형 소매점 매출이 3.8% 늘었으나 추석 특수 등을 감안하면 소비 심리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